리셀연구소 심나입니다. 와, 계속 오른데이. 안녕하세요. 리셀연구소 심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크림 수수료인데요. 크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킥스 롤레브리싱 어라운드 미의 약자로 스니커즈 문화를 중심으로 한 스트릿 컬처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를 뜻합니다. 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판 상품의 정가품 여부, 하자 및 퀄리티 등을 정품인지 아닌지를 검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이 24년 2월 또 한 번 거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과연 이번 인상으로 인하여 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크림의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판매 가격의 최대 5.5%까지 부과되며 상품의 종류, 거래량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수료는 30만 원이 맥시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 수수료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구매 가격의 최대 3.3%까지 부과됩니다. 이커머스에서 구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현재는 판매 5.5%, 구매 3.3%를 받고 있는데요. 24년 2월부터 판매 6.6%, 구매 3.3%로 변경됩니다. 구매 수수료는 동결이나 판매 수수료는 무려 1.1%나 인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크림은 판매, 구매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크림은 수수료를 어디까지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림에서 어느 업체를 혹은 어느 시장을 견주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국내 거래 플랫폼을 겨냥했다면 솔드아웃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솔드아웃을 겨냥했다기에는 솔드아웃 경우 현재 수수료가 판매 3%, 구매 3%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드아웃 측에서는 매월 다양한 수수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크림이 솔드아웃을 견제하여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듯합니다. 그럼 크림은 글로벌 업체인 스탁엑스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스탁엑스 경우 5%에서 9%까지 등급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평균 6에서 7%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탁엑스 경우 부가세 환급, 즉 영세율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기에 또한 크림은 국내, 스탁엑스는 글로벌이라는 시장 배경 덕분인지 크림과 스탁엑스 취급되는 물품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림은 글로벌 진출하기에 앞서 딱히 스탁엑스와의 수수료 키재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크림은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바로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크림은 초창기와 다르게 정말 많은 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부터 많은 입점사와 판매자를 늘려 현재는 패션업계를 견줄 만큼 많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구매자들을 확보한 크림은 많은 상품을 현재 중개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약 19만 5천 가지의 상품을 중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일 업계에서도 엄청난 가짓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옥션, 스마트 스토어 등 초창기 이커머스 시장이 형성될 시절 많은 초보 셀러들이 도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림 즉 패션 중개 플랫폼 시장을 겨냥하고 진입하는 초보 셀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인지 리셀 시장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리셀을 넘어 패션을 유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될 점은 크림의 수수료입니다. 24년 1월 현재는 판매 5.5%, 구매 3.3%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이커머스 시장의 평균 수수료는 최저 네이버 5%대부터 평균 10%를 선택하고 있기에 물론 회사마다 정책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크림은 아마 판매, 구매를 포함한 최종 수수료가 10에서 13%까지는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인상을 마지막으로 판매 구매 수수료가 9.9%로 확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 횡보로 보았을 땐 추후 1에서 2% 정도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구매 수수료보단 판매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현재 그 어떠한 쇼핑몰에서도 구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3.3%라는 구매 수수료가 있기에 가능성이 매우 없진 않지만 대신 검수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수 비용은 판매자보단 구매자가 내는 게 조금 더 앞뒤말이 맞기 때문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검수 비용입니다. 현재 크림에서는 오픈 초기부터 꾸준히 검수 비용은 이벤트 중이라 무료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수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수수료가 추후 동결이 된다면 크림 측에서는 검수 비용을 따로 청구할 것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스타렉스에서는 검수 비용과 결제 수수료 품목을 따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크림 측에서 측정할 수수료는 판매, 구매를 포함하여 총 13%선 검수 비용을 건당 측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최종 수수료가 13% 이상을 크게 벗어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5%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단순히 저의 뇌피셜인이 크게 비껴나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크림에서는 패션 유통 즉 국내 중개 플랫폼을 동종업계 손발을 묶어놓고 난 뒤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논란입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비슷한 업계 즉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비교한다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수수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위하여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은 2년 사이 수차례 이상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인상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연 매출 10억이 나오는 규모라면 수수료 1%의 차이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관 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점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쿠팡 로켓 크로스, 옥션 스마일 배송이 있습니다. 크림의 보관 수수료 경우 한 건당 1개월 무료, 이후 30일당 건당 3,000원의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요. 이를 비교한다면 보관 수수료는 상당히 비싸다는 점입니다. 보관 수수료를 옥션을 비교해본다면 크림의 수수료는 약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30배 이상 비싸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1위 플랫폼들 크림, 솔드아웃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에 판매자가 다른 차선책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일전에 잠시 발을 들였던 에어스택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한화라는 대기업도 손을 떼고 나가버린 리셀 플랫폼 시장을 과연 어떤 용감한 기업에서 쉽게 들어오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크림의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크림의 검수를 받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크림의 검수를 받기 때문에 상품의 정품 여부와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하고 구매자는 구매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림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림의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크림의 인상으로 24년 2월 1일부터 크림의 수수료는 판매 6.6%, 구매 3.3%로 인상됩니다. 양측 합계 약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는 크림이 2월부터 어떠한 서비스로 고객들을 맞이할지 기대됩니다. 크림의 수수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심나였습니다. 리셀연구소 심나입니다.